자, 오늘은 대단원 U 안전한 삶과 미래 기술의 소단원 네 번째인 인간, 자연, 기술이 공존하는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네 번째 인간, 자연, 기술이 공존하는 발전에 대한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자동차 안전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산업체과 안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는 미래 기술과 직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공부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한 이런 성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인간과 자연과 기술이 공존하는 이런 발전이 아니겠냐 해서 네 번째 단원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단원에서 이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우리가 찾아보자는 것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요 인간, 자연, 기술이 공존한 발전의 첫 번째 시간에 학습 목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이런 기술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걸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가 이걸 읽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밥도 김치도 아닌 커피라고 합니다. 그런데 커피를 먹고 나면 이 찌꺼기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찌꺼기가 99.8%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고 난 커피 뒤에는 이런 쓰레기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단순한 계산만 하더라도 이 커피 찌꺼기의 발생이 연간 10만 3천 통에 달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네요. 이걸 생활 쓰레기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종량제 봉투 구입만 매년 약 23억 정도 우리가 든다고 한답니다. 자, 이럴 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커피를 먹는 건 좋죠. 왜냐면 향도 있고 커피라는 것이 우리의 이렇게 말하면 건강에도 좀 더 심장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도 많이 좋다고 그래서 요즘에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커피는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피 쓰레기를 우리가 재활용 방법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을 하기 위한 우리의 한 방안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활에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식물의 비료 같은 데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커피 찌꺼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생활용품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방향제로도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기술적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거 말고, 커피 찌꺼기 말고 우리가 쓰고 있는 폐기물들, 커피 찌꺼기는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다 친다면 우리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냐는 거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 타이어, 우리가 자동차에 쓰이고 있는 타이어들은 수명이 닿으면 이게 다 버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타이어들을 냉각포에 파쇄를 해가지고 운동장에 인조 잔디밭 또는 이런 데 사용한다든지 폐타이어로 안전 보호 장치를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충돌 방지 장치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보호 이런 시설 같은 데다 이런 폐타이어를 잘 모양을 갖춰서 만든다면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한 번 정도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데로 이용하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인공 잔디밭에 이런 타이어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쓰고 있는 목제품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목제품 버렸습니다. 자, 그럼 목제품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분쇄를 해가지고 접착제를 발라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MDF 중밀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합판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가공제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코르크가마 와개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부분 아니겠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선생님만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이 두 가지 예를 제시를 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우리가 쓰고 있는 거 많이 있겠죠.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미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다 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다시 녹여가지고 다시 이용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철 같은 것도 수거를 해가지고 다시 고철을 녹여가지고 일반 철 성분하고 같이 섞어갖고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 자,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 사회, 경제, 환경이 균형 있는 발전을 우리가 아마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대단원 인간, 자연, 기술이 공존한 발전에는 소주제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속 발전 반응이라는 거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류는 이런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이거를 소개를 할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이제 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뭐냐면 이런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속 가능 발전은 사회, 경제, 환경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소주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인류는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가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의 추를 맞춰야 됩니다. 환경도 보호를 하고 우리 사회 정리도 실현하고 경제도 성장하고 뭐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쉽게 말하면 여지까지는 주로 환경은 좀 도외시하고 주로 성장 위주의 이런 발전을 도모했다면 앞으로는 성장 위주의 발전이 아니고 이렇게 환경과 사회 정의에 이런 것들이 맞는 조화로운 발전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 아니겠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바로 지속하는 발전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사회와 정치,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미래의 지향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 바로 뭐냐면 지속 가능 발전 아니겠냐. 자, 요즘에 환경을 무시하고 너무나 경제 위주의 성장을 하다 보니까 환경적인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경제 성장만 주로 하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 사회 정의라는 부분이 많이 깨져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발전해야 되는 게 어쩌면 지속 가능 발전 아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는 인간은 탐욕스러워서 끊임없이 경제적으로도 성장을 많이 원할 겁니다. 자, 그렇지만 경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라든지 생태 보존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환경 영역까지도 또 빈곤과 불평등 같은 것들도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서 같이 성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속가능 설마 발전이 아니겠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주로 경제 위주의 발전을 해왔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삶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경제가 성장함으로 해서 경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에너지 고갈도 되고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 기술들이 많이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 그럼 환경적인 부분 생태계라든지 환경오염,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뭐 때문에 생깁니까?
고도 경쟁 성장만을 위해서 생겼던 문제라는 거죠. 또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사회적인 부분도 주로 돈 많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요, 이런 것들에 생기는 빈부격차 문제, 그 다음에 인구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자유와 평등 문제, 사회적 평화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떤 한 사람들, 몇 사람들의 주도적인 걸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회의 균형이추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조화롭게 돼 있는, 소위 말하면 여기 있는 경제, 사회, 환경의 공통 분모가 되는 이 부분의 성장을 중점적으로 해야만이 우리의 삶이 질이 향상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사회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이런 사회가 실현되고, 또 지속가능한 생산방법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될 것이고, 또 생존에 필요한 깨끗한 환경이 유지가 되면서 우리 인류가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 그 후세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발전해 나가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사회, 경제, 환경에 공통 분모가 해당되는 이 지속가능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속 가능 발전의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냐.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 아니겠냐라고 우리가 한번 정의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지속 가능 발전에 어떠한 것이 우리가 요건이 필요한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경제적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해야 되고요.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발전을 해서 환경적인 부분들도 많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서 이것이 균형이 있는 이런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조화롭게 돼야만이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속가능 발전이 되려면요 수용 한계 내에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나치게 성장 위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첫 번째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으로도 빈곤의 문제를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자원이 이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도 효율적인 관리가 돼야만이 우리가 지속적인 발전에 되지 않겠냐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속가능 발전의 방안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만족을 시키면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류는 두 번째는 소주제 두 번째입니다. 인류는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자, 어떤 거냐 하면요. 첫 번째, 사회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기술 이전, 쉽게 말하면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나라, 또 기술적인 격차가 있는 이런 나라에다가 쉽게 말하면 개발도상국에 이런 필요한 맞춤형 기술 이전을 해서 국가 간에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면 나름대로 국가 간의 불균형을 많이 해소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도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우리도 6.25 전쟁 때 많은 국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그런 우리가 최빈국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제 어떤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12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남한테 받는 게 아니고 받았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답을 하는, 베푸는 이런 걸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냐 감히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도 이제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그래도 많이 하고 있죠. 동남아에도 많이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고요. 아프리카에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요. 가까운 우리 북한에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북한에도 가끔 가다가 틀어져 갖고 우리들 많이 화나게 하고 있죠. 자, 우리도 그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 나라 안에서도 못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복지 혜택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죠? 그런 것들이 많이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의료보험제도가
별로 썩 좋지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도요. 근데 의료보험 제도도 많이 좋아졌죠. 요즘에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은 의료비를 쉽게 말하면 세금으로 많이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서로 보완해 가면서 가는 부분 아니겠냐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환경,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산업으로 우리 새로운 일자리들을 많이 창출하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감합니까? 새로운 일자리들을 우리가 창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수용환경 내에서 우리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될 것 같다는 거고, 그 다음에 빈곤의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원의 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친환경, 친재생 에너지 산업들을 많이 새로운 일자리로 창출해내는 것도 중요한 부분 아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의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자, 어떤 겁니까 이거? 그렇죠. 이렇게 자전거 보행도를 만들어서 교통체제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 도시 환경을 만들면 좋지 않겠냐. 자, 자동차가 많이 생기면 아직까지 자동차에는 뭡니까? 많은 유해가스들을 많이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해가스 배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자동차에 있는 부분에서 많이 친환경 자동차를 많이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러한 자전거 이런 것들을 타는 것들을 많이 권장을 해서 또 이런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뭐냐면 공공 제도를 잘 구축을 해서, 자, 여기 보면요, 장애인이라든지 범죄가 생겼을 때 경찰이 출동해서 이 범죄를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든지, 또 어떤 도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이것들을 고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시스템적인 어떤 것들을 사회망을 잘 갖춰서 사회가 안정된 사회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속가능 발전에서 경제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은 뭔가 모르게 우리가 흔히 말한다면 부의 축적도 필요한 겁니다. 지금에 있는 것보다 오늘 하나가 있으면 10년 뒤에는 두 개가 있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더 편안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와 똑같이 부의 창출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농축산업 기술 같은 거, 정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생산량을 증가하는 것들입니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많이 늘려가지고 이런 식량 부족을 해소한다면 우리가 좀 더 경제적으로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생명공학 기술에서 배웠던 거 얘기했었죠? 어떤 거 얘기했습니까? 배양육도 얘기했었고 식물공장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유전자 제조학 기술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우리가 GMO 작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작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만들어 간다면 좀 더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이어나가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단위 면적당 생산력도 늘릴 뿐만 아니고 좀 더 영양가가 높고 친환경적인 요소를 갖춘, 그 다음에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이런 유기농 과수원들을 많이 만들고, 이런 과일들도 GMO 작물에 의해서 병충해도 강하고 또 맛도 좋고 또 수확량도 많게 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농약 같은 걸 살포하지 않고 이러니까 수확량이 좋아진다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움을 주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경제적인 측면 세 번째로 이렇게 예를 든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거 재활용품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죠?
친환경 제품을 가능한 하면 많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요. 또 재활용될 수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계속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활화됨으로 해서 자원을 가능한 하면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줄여나가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냐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는 뭐냐면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통해서 수송수단의 이동을 감소를 해서 요즘에는 뭐냐면 이것들이 많이 하고 있죠. 택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만 만들었던 우리도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데 급식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이 작물들이 어디서냐면 이 지역 농산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그래서 이동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편리함도 있고 그걸 위해서 경제적인 부담도 좀 적고 이래서 화석연료는 이런 것들을 적게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걸로 가면 좋지 않겠냐 하는 것들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뭐냐면 환경적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적인 부분은 그렇죠? 우리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국가 간에도 이걸 협약이 안 돼 있다면 어떻게 되죠? 그 지구 환경 보존 활동을 이렇게 국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의 지구의 환경을 보존할 뿐만 아니고요. 또 만약에 이런 것들을 잘 법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가에서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단 폐기물을 버리다 걸리면 일정한 벌금이 있다든가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받아나갈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 정해지지 않는다면 정부라든지 국제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환경 정책을 쉽게 말하고 법률을 제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체계적인 환경 관리를 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기 아파트에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파트 나름대로 분리수거 일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만 우리가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것들, 여러 가지 환경정책을 잘 지키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벌과금을 부과하게 한다든지 이래서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친환경적인 이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데 우리가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여름에는 굉장히 더워진다고 그래요. 왜 더워진다고 그럽니까? 그렇죠. 지금 왜 더워진다고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많이 더워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기후의 그런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후가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화석연료 이런 에너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화석연료를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 에너지로 우리가 쓰게 된다면 좋지 않겠냐 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지구 환경 오염뿐만 아니고 기후 변화에도 적게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요, 가능한 하면 자원들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폐기물들은 가능하면 최대한 억제하는 이런 환경 보존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끔 가다가 비가 오고 나면 강이라든지 바닷물에 엄청난 쓰레기가 버려진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한 번 정도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쓰레기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바다를 오염시키고 강을 오염시키고 또 토양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대기를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최대한도로 하기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자원을 재활용하고 폐기물들을 가능한 하면 최대한 줄여가지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 실천하는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보자.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같이 토의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마 이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건강한 국토 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모든 걸 했을 때는 건축물을 짓을 때 당연히 건축법에 조경시설이 무조건 딸려 있습니다. 조경시설이 없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토 환경을 그것이 제대로 된 여러 가지 환경자재를 쓰지 않았다든지 여러 가지 한다면 승인이 안 납니다. 건축물 승인이 안 나요. 뭐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통합된 안심사회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된 안심사회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 사회적인 방안도 잘 갖춰져 있죠. 그죠? 얼마 전에 작년에 도입됐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자동차에서 노후된 차량들, 노후된 경유 차량에서 배기물질을 많이 대기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다고 그래서 그것들이 따로 카메라로 설치가 돼 있어서 그것들이 특정한 지역에서는 어떤 오존 수치가 많이 올라간다든지 일산화탄소가 많이 올라간다든지 이랬을 때 그것들을 감시하는 카메라가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포용적인 혁신경제를 우리가 하고 있다. 그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경제발전만 이루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또 환경적인 부분까지 같이 공존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글로벌 책임국가로서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에다 기술 이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몰라서 잘 그럴 수 있겠지만 외국에 얼마 전에 중동에다가도 우리나라에 중동에는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뭘 줬냐면요. 그 바닷물을 일반 먹을 수 있는 물로 우리가 그걸 담수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한 시설물들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죠? 얼마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마스크입니다. 그 마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그거를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키트 장비라든지 의료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공급해 주고 있고요. 또 사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많이 이득도 얻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를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웠던 것에 대한 것들을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네, 그렇죠. 사회, 경제, 그다음에 뭡니까? 마지막으로 환경. 이 세 가지가 균형 있는 발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지속 가능 발전의 발전은 어떤 영역에 속하는가? 선생님 여기서 글자가 틀렸네요. 어떤 영역에 속하는가? 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부분 어떤 영역에 이용하는 겁니까? 어떤 영역에 이용합니까? 사회적 요인입니까? 경제적 요인입니까? 환경적인 요인입니까? 그렇죠. 사회적인 부분이죠. 그죠? 사회적인 부분이죠?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기술들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